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예,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혜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회 특집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 100회 때 휴일인 관계로 이제 101회에서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에서 모셨습니다. 손님을.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진보 팟캐스트 유튜브의 대표 새날 방송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금 대구라고 하는 그 독립국가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이진년 의원을 오늘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분을 모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걱정이 돼 갖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못 하겠습니다. 웃자고 한 거죠? 네, 웃자고 한번 이제 컨셉으로. 리엔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뭐 먼 길 올라오셨어요. 네. 근데 서울역에서 대구에서 출발하는 KTX는 이제 내리고 나면 플랫폼에서 여권 검사를 한다면서요? 막 던지는구만. 이런 식의 방송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은 공감대가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이 있는.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네. 이거 하루 세끼 밥 먹는 거는 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인 생각에서 조금 많이 요즘 들어 많이 이제 좀 다른 동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오늘 정말 그런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옷깃을 안 세우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네. 뭐 지금 뭐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본방은 3시 10분에 시작할 거고요. 네네네네. 이 푸는 시간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이렇게 너무 조신하게 인사를 하시니까 딴 분 모신 예.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좀 방송에 대해서 저희 소개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처럼 뭐 빡센 누님이었다. 어떻게? 예. 제가 오늘 그 아까 식사하는 중에 좀 폭행을 당해가지고 누구한테요? 원래는 식사 제가 후에? 식사 후에죠. 두 분 싸우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나요 오늘? 네. 제가 이제 고맙게도 저희가 이제 식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실갱이가 벌어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정은혜민님 목격하셨죠?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렇죠. 나 원래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또 너무 고발하려고.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한 대 맞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스탑, 잠시 네. 멈춰주세요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원래 오늘 방송은 음. 권영진 시장을 조금 디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방송 정말 실속 있게 쭉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가봅시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보다리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편협하기 때문에 일생을 살며 세상의 단편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과 그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어쩌면 반쪽인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제가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취향과 지식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제 마음을 먼저 시를 통해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저는 그에 대해 참 많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늘 바쁩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늘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아픈 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크게 다쳐 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쓰러집니다. 누군가 길을 막으면 장풍을 맞은 것처럼 쓰러집니다. 보통은 괜찮은 척하며 허세를 부리지만 그는 본인의 허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빡세 보이는 여성 시의원이 날선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듯 스르륵 사라지는 겸손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판이 좀 거세자 본인의 허약함 때문에 의회가 방해되는 것을 걱정해서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고백하며 대인배의 마음 씀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다고 징징댔지만 결국 그 빡센 누나는 사고를 칩니다. 제가 아끼는 그를 몰아세워 결국 그는 실신을 합니다. 자, 방송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참 무섭고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그는 물리적으로 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다면 분명 뭔 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멀리서 일하지만 집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 나쁜 누나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았던 12일 동안 그는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이 대구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의 출퇴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성실하기도 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그는 초중고교 등교 수업과 관련해 고3부터 시작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구 상황에 맞게 등교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구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수줍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줍은 나머지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협의하는 것을 못했나 봅니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수업 시점 조정 문제는 대구시와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다고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잔인합니다. 왜 그렇게 그의 진심과 겸손함을 몰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성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거늘 대구시장이 하는 일을 대구시 교육청이 모르게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겸손함과 수줍음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제는 그를 좀 쉬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를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서울에서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힘든 대구의 행정은 편협한 생각으로 똘똘 뭉친 폭력적인 이진년 같은 여자에게 맡기고 편안하고 세련된 서울에서 쭉 쉬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먼저 말씀드린 제 편협한 생각과 편협한 인맥이 편협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라는 걸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편협하게 제 친구들과 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끄럽게 권영진 시장을 지지하는 도보다리 방송 10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정은혜 비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혜입니다. 오늘 인트로가 좀 많이 길었죠. 원래 인트로 할 때는 딴 생각하고 있어서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사랑 고백을 하느라고 인트로에서 전 너무 좋은 분이 제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설렜어요. 네. 인트로 그 저번에 해보니까 네. 참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인트로 어렵죠. 그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옆에서 웃음소리 막 집어넣으니까 오늘은 조금 방해가 되는 그런 인트로였습니다. 거봐요, 제가 그래서 딴 생각 해주는 게 그치. 선생님 도와주는 도움이 거야. 되더라고요. 자,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대구시 나쁜 여자 이진년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왜 자꾸 나쁜 여자라고 그래? 인사. 네,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대구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서울 나들이는 자주 하시나요? 예, 가끔요. 가끔요.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네. 우리 집보다 가깝네? 그러니까 KTX라고 네, 하는 KTX. 이 세상의 문물이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저도 저번에 이제 그 선거 기간에 대구를 내려 2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보다 금방이더라고요.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철도 깔아준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좋거든요. 네.
국회의원 한번 하셔야죠, 정의대민님. 저요? 네. 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아, 참 불출마선은 그럼 이제 대권을 노리시는 건가요? 아이고 대권도 불출마 선언해야죠. 그쵸. 큰일 납니다. 예. 예. 불출마 저는 아직 대권은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린민주당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혹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까봐. 혹자요, 혹자. 혹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막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2대, 23대, 24대 출마하지 않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출마하지 예, 그래서 마세요. 저희가 혹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낸다고 해서 쟤네 뭐 정치에 꿈이 있는 거 아니냐? 저희는 정치 출마를 하는 순간에 엑기스가 됩니다. 가루가 되죠, 가루가. 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반성하면서 그냥 방송만 할 거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진년 의원님 모셨는데요. 이진년 의원님 하면은 그 정의당민님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방역복을 이렇게 깃을 세우신 게 네네. 가장 인상 깊었어요. 어, 그리고 이게 그때 눈화장을 엄청 진하게 했죠. 진하게 하시고서 어. 이렇게 인상 딱 쓰고 잠깐만요 이러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었었나요? 음. 전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이제 기사나 그 영상으로 처음 접했을 때 내 인생에 저분이랑 접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접촉했죠. 근데 이제 오늘 아까 한 대 맞았으니까 밀접 접촉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제가 이따 알코올 좀 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역해야죠. 예. 요즘에 그 이진영 의원님은 방송 출연이 좀 많으시죠? 아니요, 생각보다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또 혹시나 또 나대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잘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지금 워낙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네. 아. 말씀도 잘 하시고 또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되게 많아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정말 한번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재미있는 그 대구 이야기 우리가 요즘에 해외여행을 잘 못 가잖아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문화를 이렇게 접하는 거.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대구 얘기는 네.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대구를 가서 봐야 아는 아는 네네. 얘기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왜곡된 것도 있고 사실은 대구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 오늘 좀 한 시간 정도 될 텐데요.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이전에 시청자분들께서 이진현 의원님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여러 개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몇 가지 먼저 여쭤보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진보 인사다라고 하면서 대구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면서 좀 이런 점들은 힘들다.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네. 한숨이 기네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당이긴 하지만 대구에서는 야당인 거죠. 네네. 예, 시의회 구성도 30대 5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이렇게 응원 주시는 분들이 아니면 저희가 힘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네네. 구조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뭐 비판하는 목소리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택도 아니게 막 욕하고 네. 쌍욕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실은 이제 시민이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사람인지라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 때가 가끔은 있죠. 네. 예. 이렇게 서울 와서 힐링합니다. 서울에 오셔가지고 근데 그냥 지나다니는데 막 욕을 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생기고 나서는 음. 그렇게 지나갈 때 욕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렇지. 요즘에 이제 언론의 주목을 조금 받으시고 예. 그 시장님의 어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시에서도 못 알아보셨던 분들이 더 많았는데 네네. 최근에 많이 알아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생각보다는 좀 알아봐 주시기도 하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뭐 감사한 거 한 말, 욕 한 말. 근데 1대1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주당 시의원이 이진령 의원님 말고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네. 이렇게 총대를 매셨는지. 저희가 뭐 서로 상의하거나 논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었는데요. 네네. 그때 제가 이제 긴급 의사 진행 발언을 할 때도 이 상황을 놓치면 뭐가 잘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제 상황 좀 예. 설명해 주시죠. 그때 그냥
전 성희롱 그게 제일 웃기던데. 아, 예. 그 질의할 때 시장님이 먼저 퇴장하시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언쟁이 다른 시의원 민주당 시의원분하고 시장님이 나가셨어요. 네. 제가 발언한 도중에. 속으로는 기분이 나빴지만 표시를 안 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다른 우리 당 의원님께서 나가면 어떡하나. 시장 이중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등치 산만한 그 의원이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발단이 됐던 거예요. 네. 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긴 왜 안 돼? 되지. 미통당 쪽인가요? 미통당이죠. 미통당이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불러서 괜히 띄워주고 싶지가 않아요. 네네. 아, 네. 네. 그냥 산만한 사람. 네네. 네. 덩치가 산만한 이제 사람이. 산만하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이 뒷짐을 지고 있잖아요. 네네. 예, 예. 예. 진짜 성질 죽이느라고 혼났죠. 아. 네. 근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깜찍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덩치도 산만하신 분이 그 끔찍하죠. 성희롱이라는 응. 단어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울을 봐라. 네네. 성희롱 말이 됩니까? 아 외부 평가 들어가는군요. 아니, 외모 평가나요? 외모 평가가 아니라 네네. 그 거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의미죠. 그렇죠. 우리 위치나 상황들을 인식하자는 네네. 의미죠. 남자들은 거울 보면서 저기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이제 보통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마법의 남성은 거울인가요? 남성은 본인의 가치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성은 본인의 가치보다 좀 더 그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그래서 있어요. 여성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구나. 자꾸. 그럴 수 있죠. 아, 네. 여자들은 그 계속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그래서. 거고 남자는 이 남자 정도면 됐다고. 됐지. 막. 야, 나 정도면 그래도 평균보다는 위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 됐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저런 바지를 못 입는다니까. 그러니까요. 색깔 바지요? 색깔 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샤이니, 샤이니. 네. 그렇죠, 뭐. 어차피 방송에는 색깔 바지가 안 나가기 때문에요. 예. 초록색 바지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입니다. 자, 그 이제 사실은 그 전날에 있었던 그 퇴장 사건 말고 네. 실제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장풍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이 그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장풍에 전력이 있으세요. 그 지난번 선거 때 2018년인가요? 시민한테. 그 장애인 그 단체 그 부모님이 길을 막자 쓰러지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이 신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아마 그 시리즈의 2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날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시장님이 쓰러지셨는데 일단은 그때 걱정 많이 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별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네네. 늘 시장님한테 사안이 있으면 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납득이 안 되거나 그리고 논의가 좀 필요한 걸 네네. 저희는 시장님을 늘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 본회의 때 아싸 시장님 오셨네 하고 가서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의 방법이죠. 늘 그렇게 왔었는데 그날따라 시장님이 좀 피곤하셨던지 네. 그런 상황이 생기셨어요. 예. 저는 그냥 물었을 뿐이에요. 네.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시장님. 제가 납득이 돼야지 시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전 단지 그 얘기를 네네. 했을 뿐이고 그 가시다가 제가 너무 또 어처구니 없었던 거는 가시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그 서울이나 경기도 지자체장님들을 얘기하시면서 좋아하신다고 전 한 번도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네. 좋아하는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네. 저는 전 대구시 의원인데 왜 그분들한테 차비 들여서 가서 물어봐야 되냐. 네.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네. 쓰러지셨다 하셨는데 처음에 저는 좀 가볍게 생각하셨었어요. 네네. 했어요. 근데 그 앰뷸런스에 실려갔다고 얘기를 네. 하셔갖고는 진짜 그날 사무실 와서 진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근데 제가 풀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그 풀 영상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을 100%딱 내려놨습니다. 네. 손을 모으신 걸 보고서. 손도 모으시고 또 엎혀갈 병원에 때도. 근무하는 제 아는 지인이 또 있었어요. 네네. 아, 예. 가자마자 또 이제 생각보다 드시고. 심각하지 않게 네네. 제가 바로 전화를 받고 마음을 딱 놨죠. 감사한 그러니까 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것보다는 지역 사회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의원님 인맥들도 또 관련된 정보들 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보도 있을 거고. 네네네. 그 병원에서 바로 제보가 네네. 왔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그 사실은 얼마나 걱정 많이 걱정은 했었는데요. 되죠. 네.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네. 제가 확인한 건 아니라서 혹시나 또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네네. 그 얘기해 주신 분 말씀으로는 가셨는데 그래도 빨딱 일어나서 앉으셔서 정말 다행이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주셔서 아마 카메라가 없는 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 너무 감사하죠. 혹시라도 시장님 쓰러지셔서 시정을 계속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대체를 누가 합니까? 권영징징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병원 실려가 보셨어요 혹시?
아, 이거 진중권스럽네 또. 이 모든 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병원을 딱 실려가면 네, 되게 아파서 실려가잖아요. 네, 병원 근데 가면 안 아파. 아니 병원 가면 겁이 나니까 네. 안 아파. 음. 그리고 그게 알코올 냄새가 확 들어오면 이렇게 아. 일어나게 돼요.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축구가 생각이 났어요. 아까 축구요?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어렸을 때 축구하다가 이제 발목 수술을 2번 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축구 게임을 보다 보면 경기장에서 이렇게 약간 좀 그 몸싸움이나 반칙이 있으면 쓰러지잖아요. 네. 그 들것에 실려 나가죠. 네. 그럼 그 선을 지나가고 나면 그럼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갖고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자꾸 웃으면 안 되네. 이건 추측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소설을 써보는 거죠. 그렇죠. 시나리오를 좀 써보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쓰러진 사건보다 사실은 그 질의를 한 내용이 좀 더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재난지원금 때문에 네. 그 지급과 관련돼 갖고 우리 의원님이 참다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맨 처음에 제가 네네. 긴급 의사 진행 발언했을 때는 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그때 발언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서 네네. 진짜 자꾸 저도 사람인지라 네. 그 시의 뭐 간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전 시에는 뭐 수장을 건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위축돼서 네. 특별하게 뭐 목소리를 많이 내지를 못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얘기 잘못해서 코로나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혹시라도 민폐가 될까 봐. 근데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였었거든요. 말씀처럼 장애인 분들한테 밥도 못 해먹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네. 생쌀이랑 미역 갖다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해서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해서 이런 목소리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제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좀 챙기자. 대구시장은 우리가 좀 챙기자. 네. 시민들 좀 제발 좀 챙겨보자. 그러니까 시민들 다 죽어나가겠는데 니네 왜 이러냐.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제가 섰던 거지.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고 또 뭐 혹자들은 튀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대구시장한테 억하심정이 있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제가 그 발언할 때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발언을 했는데 중간에 또 시장님 나가버리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네네. 시장님 왜 이렇게 나가길 좋아하세요? 안 있으려고 그래?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시정으로 이제 가야 되고 하니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드리자면 아프셨답니다. 계속 아프실 예정. 계속 이제 아프셔가지고 요즘 그런데 이제 괜찮아지셨던데요? 이진영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또 방해가 될까봐 그냥 슬그머니 내가 좀 아프니까 자리를 좀 피해줘야 되겠다. 뭐 나중에 이제 좀 비판이 거세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팠다. 지금은 또 안 아프시던데. 지금 또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불편한 질문을 하면 또 아프실 예정이고. 그렇죠. 이게 근데 가변적이네. 진짜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진짜 아플 수도 있고 정말 이제 힘들 수도 있어요. 졸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다 이해하지만 저나 여기 계신 우리 김 선생님이나 네. 정은혜비님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한 지자체의 장이에요. 장이니까, 예. 리더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 네. 대통령께서 또 우리 코로나 극복 대책위원장 하셨던 우리 이낙연 총리님이나 우리 당대표님 이해찬 그 당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힘들지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 그렇게 버텨내셨을까요? 리더의 모습은 저는 좀 네. 달라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렇죠. 지자체장은 좀 체력장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마하기 전에 좀 오래 달리기 하나요? 체력장이라도 그렇지. 그것도 괜찮은 그거라도 해야 방법인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스튜디오 오면서 있었던 사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 동안에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치 않게 대구에서 오시고 뭐 이 얘기를 하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마스크를 고쳐 마스크를 갑자기 고쳐 쓰시면서 꽉 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대구 왜요? 왜 대구인데 왜요? 막 그랬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대구는 1년 동안 안 갈 거다. 근데 뭐 그러다가 대구 괜찮습니다 막 얘기했더니 대구는 시장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의원님이 옆에서 하신 말씀이 대구 시장이 잘못된 거를 서울의 택시 기사분들은 다 아는데 왜 우리 지역은 모를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좀 와닿았었거든요. 씁쓸하죠. 예. 그래서 그 질문과 연관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쪽에서 일단 그 제3자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제3자가 대구를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게 정말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 뭐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네. 코로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막 저희가 얘기하고 문제가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그때 조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네. 지지도가 평소 때보다 한 4%인가 6% 높게 나왔었어요. 네네. 저도 사실 멘붕이었었거든요. 네. 초기에는 좀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좀 보면 네. 조금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바닥 민심이 조금 들끓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뭐냐 하면 근데 그분들이 이번 총선 때 우리한테 표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내가 투표하지 않았는데 이진현 의원 때문에 투표는 한번 해볼게. 네. 근데 우리한테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평생 한국당에만 투표했는데 이번에 내가 생각해 볼게. 이런 문자들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어제 또 정점을 찍으셨잖아요. 네네. 행정 명령을 네. 발동하겠다. 정말 돌아버리겠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 대구 시민들도 이제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뭐지? 진짜 이게 수장에 대한 문제인가 하고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자꾸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네. 분위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있는 바닥 민심은 네네네. 이제 시장이나 뭐 이쪽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마스크 안 쓰면 300만 원인가요? 네. 그거 벌금 먹어봐요. 아주 그냥 민심이. 근데 그게 지금 그 집행이 되나요? 그 정책이? 그게 너무 웃긴 게요. 네. 실행력이 없습니다. 전 단언컨대 네. 실행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대구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거의 다 하고 다니세요. 네. 특히나 이제 대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중교통, 저도 네.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마스크 안 낀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지금보다 더 강제로 해서 더 강제하겠다. 이런 룰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 시기 놓친 거죠. 뒷북이에요. 단언컨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구는 지금 수칙만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다독거려주고 시민들 이때까지 고생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지금처럼만 해보자라고 이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심리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지 지금 위압적이고 강압적으로 지금 갑자기 행정명령 할 거야. 니네 300만 원 내야 돼. 말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 정책하고도 또 역행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일을 할 때마다 왜 자꾸 이렇게 역행하시는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대구 시장님께서는 아마 그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는 게 본인의 인지도나 대구 지역 사회에서 자기가 뭐 차기를 또 한번 노리시든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시든 간에 대구 시민들이 이걸 좋아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안 보게. 이번에 보낼 계획이나.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또 궁금한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 서울이나 뭐 이쪽에서 뭐 대구 시민들은 왜 저럴까라고 욕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우리 저 민주 시민들이 또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민주 시민들은 아마 이진현 의원님 또 응원하고 또 뭐 응원 문자 메시지부터 뭐 네. 계속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대구에서 일단 지낼 때는 어떤 심정인지 좀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구에서 우리 진영을 네. 지지하고 이게 약간 별나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네. 예. 이때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꾸준히 꾀시민들이 역할을 해왔지만 대구시의회에 우리가 한 5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구시의회에서 저처럼 그들이 볼 때는 좀 별나 보이는 사람들의 네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우리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약간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표시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더 집중해서 공격하기도 네네.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욕반 칭찬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번 선거도 보면 막판에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막 집중해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진영을 지지하는 깨시민들은 투사의 마음일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독립운동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설득해내고 자기 가치를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표도 받아 오려고 노력하고 네네. 가서 마음이 안 들지만 알랑방구도 껴야 되고 네. 이런 역할들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또 응원 댓글 주시는 분들 네네. 계시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나경원은 이런 분들 네. 일베 댓글 보고 뭐 저렇게 일비하냐 와 정신승리.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미쳤구나. 제가 사실 좀 우울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댓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진영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내는 사람들끼리 우리 똘똘 한번 뭉쳐보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쟤네들이 뭉쳐서 하니까 잘하네, 반듯하네, 이상한 애들 아니네, 또라이 아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되겠다. 우리끼리 더 잘해야 되겠다. 자꾸 이상하게 다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초등학생 애들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또라이라는 단어가 참 정겨운 게 박주민 의원이 내가 또라이입니까? 이걸로 당선됐잖아. 맞습니다. 내가 또라이입니까? 이걸로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그 외눈박이들이 있는 나라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또라이인 거고 그 사람이 뭐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마 대구 지역에 계신 그 민주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약간 좀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정부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 마치 아웃사이더이고 정말 또라이 맞아요. 취급을 받는 게 아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의원님이 그 시의회에서 근무하시면서 그 지역 사회다 보니까 네. 또 뭐 공무원 집단이나 예. 저 그 전에 네. 아까 이제 좀 연결된 게 있어서 네네. 제가 질문을 네.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제 제가 인터뷰하시는 거 봤거든요. 인터뷰하신 거 봤는데 거기 그 저소득층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저소득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충 얘기하시는 거죠? 충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카드 색깔을 다르게 하자는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 카드 색깔은 제가 확인했는데 네. 확인했는데 그렇지 않다. 전국으로 공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건 제가 아닌 걸로. 제보 네, 주신 네, 분한테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바로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충이라는 거 그 재난지원금 네네. 예.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거 아니다.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네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을 모르는 테니까 분들이 정우 많이- 대비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용어가 저소득층이잖아요. 층. 네네. 그런데 그거를 충이라고 한 상태로 인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인터넷 용어로 뭐 멸칭 같은 걸로 무슨 충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비하할 예를 때? 들어서 맘충이다, 한남충. 뭐 한남충이다, 네. 일배충이다 이렇게 네네네. 부르는데 그 저소득층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지칭하는 서류에 네. 이게 저소득충이라고 충이라고. 해갖고 나간 예, 거죠. 그걸 이제 위원님이 예. 딱 찝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거쳐서 그 구청에 얘기했다. 근데 복사하다 보니까 밀려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 똑같은 복사기로 500장씩 막 복사를 해봤다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공무원분, 남자 공무원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밑에서 그렇게 보고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제 한바탕 할 뻔했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기존에도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아는 사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다른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고했던 적이 있어서 내가 계속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어쨌거나 밑에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을 내가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화를 내시길래 저도 화를 낼 뻔했어요. 네. 아니 근데 오타다 그러면 오타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오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너무 구질구질하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 얘기했더니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얘기해서 그러면 밑에서 어떤 보고를 하든지 그 보고가 뭐 거짓말을 해도 그 보고가 들어오면 그걸 100% 믿고 이렇게 하냐 대구시는 행정을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여자 주무관님께서 너무 죄송해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무관님 때문에 또 한 톤을 또 낮추게 됐어요. 네. 자꾸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답답하죠. 이게 그 SBS나 뭐 이런 일부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 어떤 뭐 업체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제 실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좀 의심하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뭐 일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직원이나 뭐 공무원이 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네네. 실수를 사람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네. 그거는 그 행정을 하는 집단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 이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 방식. 그렇죠. 그게 또 그 집단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그 재난지원 그러니까 네. 의사들하고 그 우리 보건 인력들한테 네네. 지원하는 지원금 네. 빨리 안 줬잖아요. 네. 근데 대구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대구에서는 중앙에서 그쵸.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지 않았다. 근데 중앙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니네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하고 주춤하다가 제가 다시 보고받을 때도 또 똑같이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니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중앙에서 그랬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구 언론에서는 시행정의 수준인 거예요. 언론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나요? 중앙 정부에서 나왔죠. 나오기도 네. 하고 그 언론에 나온 것 그리고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얘기해도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불러서 이제 보고하시는 그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그분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 뿐이죠. 제가 그분을 자꾸 끊임없이 뭐라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리더십의 문제거나 위에 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책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정무적 판단 능력의 부재거나 아니면 정말 에라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거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아해야 되는데 오늘 또 흥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시 공무원들이 그 의원님이 그냥 싫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불편할 수 있겠다 네. 싶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돌출일 수도 있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한 적이 없답니다. 네네. 그리고 껄끄러운 얘기들을 정화해서 얘기하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 해야 되는 네네.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얘기들 이렇게 돌직구로 하는 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 일을 하는 거고 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이제 의원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와서 시비를 걸고 때로는 막말처럼 그런 일화도 있었었어요. 지금은 그분은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네. 스스로 이제 공무원직을 그만두셨지만 네.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와서 국장님이 와서 저한테 이런 일도 있었었어요. 아이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얼굴 보니까 좋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막 설명을 해요. 저도 막 적었어요. 적으면서 네, 네. 이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적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시장님 그럼 시장님의 의도가 이런 겁니까? 시장님 의중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언제 그랬냐고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적어놨지 않냐고 말을 바꾸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국장님께서 아무도 없었잖아요. 저랑 둘이 네네. 했어요. 네.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도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너라고 하면서. 아니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생각했어요. 네. 국장님께서 제가 만만할 수도 있겠구나. 네네. 내가 만만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기에 가짜나 보이는 초선 의원이지만 저는 시민들이 보내주신 시민의 얼굴이다.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꼬리를 조금 내리시면서 그다음부터는 좀 덜 하셨는데 결국은 그분이 경북에 가서 이제 경북에 교환으로 네. 가셨거든요. 거기서 또 사고 치셨습니다. 성희롱 사고 치셔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분이 그날 운이 좋으셨네요. 지금 저기 어릴 때 태권도 하신 걸 모르셨나 보네. 태권도 3단이신데.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가라고 돈 주신 걸로 글로 태권도를 다니셨다면서요. 그거는 아까 전에 오프 더 레코드로 한 얘기인데 여기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생각보다 그러네요. 3단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이제 들었냐면 대구시 뭐 공무원들이나 대구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의원님이 발언을 좀 세게 하시면서 문제들이 조금씩 많이 불거졌잖아요. 또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렇고. 그럼 그 동안에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었나. 근데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힘드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스탠스로 의원님이 가실 때 양쪽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래통합당 쪽이나 시 공무원들은 자기네들 공격하니까 싫어하고 또 아니시겠지만 혹시 제가 드는 생각은 같은 민주당이나 이 진보적인 분들도 쟤 왜 저렇게 튀어? 우리는 뭐 그동안에 뭐 몰라서 안 했나? 뭐 이런 시기 질투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약간 PR을 구분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네. 우리 말고 다른 진영에 그러니까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얘기를 하는 우리 쪽 말고 네. 다른 진영에서 쟤 왜 저래 뭐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네. 그건 에너지나 자양분을 삼을 수도 있어요. 물론 힘들 때도 많지만. 근데 우리 진영에서 그런 얘기가 왕왕 들리기도 해요. 아유
의도적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언론 탄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네네. 되게 씁쓸하죠. 되게 씁쓸하기도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 일꾼의 역할을 제가 잘 해내는 것이 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좀 허접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죠. 그러니까 네. 우리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그냥 꾹 참고요. 다른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는 참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좀 시기 질투는 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고 또 좀 왜곡돼 갖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의원님이 보면 좀 그 밉상이잖아요. 아니 제가 대박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쁜 척 한다는 거예요. 네네. 제가 살면서 예쁘 이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화면 보세요 저기. 그러니까요. 보면 아시잖아요. 요만하게 나와요. 요만하게. 아니 미인이십니다. 네, 아유 정말 사회생활 잘하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빵 터져가지고 네네. 야 이거는 왜곡도 정말 굴곡 있는 왜곡이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진영에서는 뭐 결국은 저는 우리 진영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겪어보고 오래 보면 네.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영은 언제든지 모일 수 있지만 네. 저들은 우리한테 모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같이 함께.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이야기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주부셔야 되고 네. 엄마여야 되고 엄마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아내여야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또 빡센 시의원이어야 되고 네. 이 두 개를 병행을 하면서 좀 힘든 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잠을 일단 줄여야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시정 활동하는 것 때문에 가정 일이 소홀하거나 이렇게 되면 집안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네네. 있어서 좀 오지랖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철저하게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내려고 해요. 네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과일을 갑니다. 과일 갈아서 먹이죠. 강제로 먹이고 난 다음에 밥을 차려요. 밥을 차리고 아침을 밥을 먹기 싫어하지만 아침 외에는 이제 같이 먹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아침을 차려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아침을 먹기 싫어하면 또 강제로 먹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뭐 같이 사는 분은 싫어하겠지만 어쨌거나 네네. 저는 제 할 도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육을 당하시는군요 네. 남편분이. 어쨌거나 저는 이제 제 생활이 담보가 돼야지 제 네.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직장 다닐 때도 제가 막 맨날 지각이나 하고 막 일도 잘못하고 이러면 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네네. 니나 잘해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지랖인 거죠. 뭐 오지랖까지는 아닌데 이제 네. 그 사육당하시는 입장에서 불편해합니다. 생각을 하면 조금 네. 힘들 수 있겠다. 하지만 먹어야죠. 네. 그렇죠. 그럼요. 주는데 먹어야죠. 목숨이 두 개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이제 위기 상황에서 그냥 적절하게 처신하는 게 저도 이제 배운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하시는 우리 또 바깥분 정말 근데 밥은 아침은 네네.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엄마가 김치도 해주셨고 이러는데 네. 점심 저녁을 밖에서 먹을 일이 많은데 네. 아침을 안 먹으면 이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집밥을. 그래서 제가 한때는 미쳐가지고 도시락을 매일 샀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도시락까지 다 싸갖고 우리 신랑이 출근할 때 네.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도시락만. 도시락, 과일 예, 뭐 이런 예, 거 해가지고 예. 네.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뭐 사육을 당하시는 분의 입장을 제가 배려하지 않긴 하네요. 네. 도시락을 샀다 그러셔가지고. 네. 아니 싸가지고 쌌다고. 쌌다고. 또 대구 발음이니까. 그 쌍시옷이 안 돼. 잘 안 되죠. 그런 거야? 저희가 들을 때는 처음엔 도시락을 샀어요. 그래서 처음엔 요리를 못 하셨구나. 이렇게 듣고 제가 있는데 도시락을 만들어서 네. 도시락을 쌌다는 얘기였습니다. 통일대도 걱정이네. 자, 지금 가만히 이제 초선 의원인데 그 생각이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뭐 재선 3전 시의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 정치를 제도권 정치. 제도권 정치 아니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요. 고등학교 때 네. 전교도 선생님들과 농민의 아저씨들 네네.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학생의 모임을 같이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때
난소공 책도 보고 네네. 예, 길지 말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 네네네. 잡지책. 최민희 의원님이 최민희 말지 말지. 아,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짜로 이렇게 훔쳐보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훔칠 때는 돈을 안 내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공짜로 훔쳐봤다는 네네네. 표현. 예. 네. 그래서 관심을 아, 갖게 되시고 예. 그다음에 생활 정치를 하신 걸로 열린 들었는데. 우리당 예예.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의 그 진짜 실질적으로 그 정치에 대한 가치를 정말 특별하게 가치를 부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노사모 출신이에요. 네네. 네. 아름다운 청춘이라고 아청이라고 쓰는데요. 네. 얘기하면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민의 간사를 또 해가지고요. 우리 김영권 의원 혹시 아실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국리. 예. 예, 김영권 의원님이 사무국장을 잠시 할 때 네. 제가 노민의 간사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제가 아까 들은 얘기로는 뭐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안원구 예, 안홍구 청장님이랑 청장님. 또 네. 아저씨. 신분이 있으시다고. 예, 예. 안홍구 청장님이 네. 저희 집 바로 앞에 사셨는데요. 네네.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그 할아버지가 안홍구 청장님의 아빠께서 네. 거기 맨날 이제 학교 다녀오는 저를 보면서 담배 피우고 앉으셔 갔다 왔나 이렇게 하고 그러셨거든요. 네네. 근데 커서 그 안홍구가 이 안홍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늘 자랑했던 분이었거든요. 그 집 아들 똑똑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야야 어떻게 해가지고 야야. 그랬단다. 이랬는데 그분이 이분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네네. 알게 돼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 원구가 그 원구라서 그 원구가 그 엄마한테 원구. 말씀드렸더니만 아이고 그래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러더니만은 그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셨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큰 일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얘기하는데 이거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 동네 그러니까 또 의성 출신이시잖아요. 안원구 청장님이 의성 출신이시고. 안홍구 청장님이 저를 업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 기억이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지퍼가 더 업어달라고 좋은가 해야 봐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쪽이 지퍼가 그 좋은가. 마늘을 많이 먹고 마늘 전기가 사람을 좀 빡세게 만드는 그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빡센 걸로 가는 건가요? 제가 생각보다 네. 되게 여리여리하시고. 예, 부끄럼도 많고 네네. 소심하긴 한데 네. 자꾸 이제 이런 자리가 되니까 네. 얘기가 자꾸 거칠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예. 아까 보니까 그 택시 네. 기사분한테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명함도 드리고 어, 대구 좋다고 한번 오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네. 그 열린 생각 TV를 광고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창피했습니다. 창피해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참고로 좀 자학 개그를 말씀드리자면 개그는 아닌데 웬만하면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팩폭을 안 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리 이진현 의원님께서는 저를 처음 보시고 아! 이제 팩폭을 날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저 방송을 봤는데 방송에는 젊은 사람이 나오던데. 아니 제가 이제 다 보진 못했는데 방송을 스쳐 지나면 보니까 저렇게 젊은 애들이 하는구나. 네네. 그 고마운 마음이 커서 누나의 네. 마음으로 왔는데 네네. 딱 계시는데 좀 옆집 화면 아저씨가 빨이군요. 그래가지고 솔직하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시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초면에 인사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좀 정말 오래간만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아닙니다. 예. 그렇게 솔직하시고. 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권영진 시장한테 이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니까요. 만약에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으면 여기서 또 좋은 말만 하다가 그렇죠. 대구 내려가서 그 애들 그 썩은 것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게 웬만한 용기 갖고는 시작을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기초의원 그 선거에 출마한다. 이게 웬만한 용기나 어떤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죠.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네. 저희 선배님들께서는 진짜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근데 저희는 대통령님 덕분에 네. 숟가락 판 잘 깔리는데 저희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죠. 그리고 지금 다들 뭐 대구에서 너무 힘들겠다 얘기하지만 대구에 민주당을 한다고 해서 다들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정말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가치롭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분발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잘하진 않지만 저희는 그냥 노력할 뿐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험지라서 또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바닥에서 더 열심히 박박 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대구니까 니네 대구에서 민주당 하는 자체로만 대단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네네. 벼슬이 아니니까. 네. 어, 민주당 하면서 민주당답고 민주당답게 가치로워야 되는 거지. 네. 이 정부의 컨셉에 맞게 우리 가치로워야 져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니네 고생하지, 아유 애처로운 눈빛, 이건 아니에요. 누가 치열하게 하는가, 누가 어떻게 우리 정부의 가치를 가지고 바닥에서 무릎을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내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매의 눈으로 봐주셔야죠. 아까 기세한 거 보듯이. 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구도 이제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 정서랑 차이 없이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진보적인 네. 색채를 좀 띠고 그러려면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이제 뭐 시의원이시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 고민이 별로 없어요. 네. 어떻게 하면 사실은 정말 일만 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네. 임기의 반이 지나버렸거든요. 네. 너무 아까워요. 할 것들이 더 많았었는데 남은 2년 동안은 저는 지금보다도 더 치열하게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려고 해요. 현장에 가면 정말 답이 있거든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거든요. 눈에 보이는데 눈 감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 많이 가더라. 민주당 의원들이 왔다 가니까 100% 해결은 안 되지만 다르더라. 그리고 사실 민원이라는 것도 여기 가서 안 되고 저기 가서 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얘네들한테 가니까 들어주기도 하더라. 애써주더라. 공감해주더라. 그래서 저는 그 대구 시민들한테 공감의 정치를 좀 더 많이 하고 싶고요. 현장에서 많이 가서 제가 아직 힘이 없어서 스피커가 작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손잡아주는 공감의 정치, 지방 정치도 정치라고 하나요? 다들 지방 정치는 약간 좀 터부시하긴 한데 손잡아주는 정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왔다 가면 내가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 제가 왔다 가면 뒷배 하나 생기는 것 같더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 지방 일꾼의 역할이 아닌가. 그걸 철저하게 해내고 싶어요. 네. 뭐 겸손하시니까 또 어울리지 않게 겸손한 말씀을 뭐 2년 동안에 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예요. 일단 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할 게 별로 없었다라고 뭐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이거를 처리했을 때 정말 시의원하기 잘했다. 이 맛에 내가 시의원을 하지라고 했던 에피소드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모르면 지나치는. 네.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대구 교육청에서는 그 애들 급식에 들어가는 네네.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을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납품업체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납품업체가 네. 자기네 품질 평가를 그린 해요? 뭐 인증제 뭐 해가지고 네네.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걸 태클을 걸면 이분들이 영양사 선생님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약간 고기가 좀 별로운 게 들어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근데 네. 그것도 현장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있던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마디 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그건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영남 공고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대구에. 사학은 우리가 건들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학법이 정말 개코 같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 처음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해서 보고받을 때는 처음엔 초기라 순진했었어요. 감사실에 보고를 했는데 이상 없음, 법적 문제 없음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덮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막 만나봤더니 아닌 거예요. 네. 보고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네. 집요하게 물건 늘어졌더니 어쨌거나 뭐 다른 뭐 탐사 보도하는 팀하고 또 셜록하고 셜록이 너무 감사하죠. 네네. 셜록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모범 사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놓쳤더라면, 그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더라면 해결이 됐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 고등학생 꼬맹이가 고맙다고 문자 오고 이러니까 네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할 때 이거 잘했다. 물론 제가 100% 잘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잘 맞물렸죠. 그럴 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알아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겸손하게 계속 뭐 별일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보통 우리 일반 대중들이 알기에는 뭐 영남공고 같은 경우에는 셜록이 보도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였는데 사전에 1년 전부터. 그렇죠. 그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취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전국적인 인지를 얻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건데 셜록 너무 감사하죠.
그 셜록에서 사실은 뭐 또 의원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니까 남은 임기 2년에도 아마 지금보다 더 빡세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좀 이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게 네네. 뭐냐면 사실은 그 전국에서 우리만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 무상급식 고등학교. 네네. 근데 이거는 무상급식이 옳다 아니다라고 뭐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건 시대적 흐름인 거예요. 네. 근데 굳이 대구가 그 시대적 흐름을 자꾸 역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까지는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번에 저한테 성희롱에 얘기했던 그 등치 산만한 그 네네. 시의원이 네. 그때도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네. 제가 좀 집요한가 봐요. 네. 늘어지니까 그때 지루하니까 그만하라고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지루하니까. 근데 왜냐면 집요하게 계속 그 얘기를 물고 늘어지니까. 네. 근데 그건 그렇게 해야지 답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꼭 참아요. 성격 같아서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발언을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저희가 중학교 무상급식은 되어 있거든요. 아직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과정들도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진지하게 또 집요하게 해낼 건데 그런 것도 지켜봐 주시고 좀 힘을 좀 실어주시면 일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뭐 좀 여러분들 인터뷰하면서 계속 이제 회자가 되는데 제 이제 마음속에는 누군가 하나는 삐짓고 나온다. 누군가 하나는 삐짓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대사가 뾰족하니까요, 송곳이. 근데 아마 그 대구에서는 아마 이진영 의원이 제일 먼저 삐짓고 나오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특정 이제 시장에 대한 계속해서 조금 뭐 디스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대구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대구가 9조 정도의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예산이 계속해서 모자란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또 확인하고 싶은 게 그 방역 검역관인가요? 처음에 네네네.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두 네. 명이 TO인데 네. 6천만 원이 돈이 없어갖고 한 명밖에 못 채용했다. 그럼 그 지금 방역 전문가는 채용이 됐나요? 그 이후에는 뭐 정리가 돼서 문제 없다라고 제가 네네. 들었어요. 인원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좀 시장의 시정을 조금 딴지를 걸면은 사실은 좀 그 행정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 모든 이제 시청자들도 그렇고 뭐 일반 대중들이 좀 의아하다라는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관사 17채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예산이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은 없으신가요?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죠. 네네. 시의회가 아무리 식물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수위나 단위의 문제고요. 네네. 그 해결을 우리가 문제를 던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문제가 던져놓고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해결되는 지점까지 우리가 어떻게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느냐 이게 의지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집행부의 의지도 있지만 감시 감독하는 기관의 의지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게 좀 약하긴 해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제가 이 시기에 지금 관사를 계속 논하는 그렇죠. 건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네네네. 봐서 이 코로나 전국이 다 끝나고 하면 그 시민들이나 전 국민적으로 그 궁금해하시는 관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미 그 자료 요구를 해놨고요. 네네. 그 자료가 오고 하면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에 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일하는 것 때문에 관사가 뭐 170개, 200개 필요하다면 일 때문에 대구시를 위해서 한다면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네네. 지금 제 개인적 판단에도 그렇게 잘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쇼파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그런 가전 제품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지켜볼 거고 그때 그 김 선생님이나 정원 예비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그때 한번 또 서울 올라오시면 예, 일정 제가. 맞으면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코로나 예,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17채가 자꾸 많다고 그러시는데 네네. 이제 그 저가 만약에 제가 권영진 시장이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7채가 많다 이런 게 아니라 3채를 더해서 빨리 20채를 만들어야겠다.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원래 이게 그 시각이 다른 거거든요. 몇 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아니 나는 몇 채를 더 채워야겠다.
그러니까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정말 나올 필요한 건지 뻔했죠.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필요하시니까 그러셨겠죠. 네. 아, 예,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정말 이게 필요해서 한 거다라는 걸 증명해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정말 필요한지 17채가 검증하는 거죠, 진짜 검증.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그 시의회에서 백업을 해줘야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시는데 또 가야책에. 그렇죠. 예. 눈치 보지 않고 아, 그럼요. 야, 저 민주당 시의원의 저 나쁜 여자 이진년이 증명한 거다. 나쁜 그러니까 정말 시장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믿는 게 뭐냐면 검증을 하면서 또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아, 그럼요. 저는 딱 그 마음이에요. 정말로 진짜. 그렇게 예. 느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장이 잘못돼 갖고 다른 정당이니까 좌초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딴지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중앙 정치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맨날 우리 의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그 타당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냐 하면요. 네. 그 중앙 정치는 아유 모르겠다. 네. 뭐 잘났으니까 하세요. 네. 하지만 지역에서는 우리가 당대 당으로 그 예를 촛불 전국이나 이럴 네. 때는 당대 당으로 부딪히면 사실 첨예하게 부딪혀야 되죠. 왜냐면 저도 당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 8대 의회에 치적을 남기는 일은 네네. 여야가 없다. 그리고 네. 대구 시민들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합의를 해주셨고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관사가 제가 해봤는데 17채로 모자리더라. 일을 했는데 맨날 뭐 파견 가야 되고 거기서 예산 따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17채 모자리더라. 그러면 의회를 설득해서 네. 20채 만들어 주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힘도 실어주고 불필요한 것도 걷어내줄 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 대구 시민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네네. 우리는 시민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지 여야를 따져서 네 편 내 편 가르면 전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자꾸 가르시더라고요. 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옹졸한 게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당이죠. 여당의 의원 지금 대구시 의원은 야당이죠. 야당 의원이 아니 뭐 딴 나라야 왜 야당이야? 아니, 그 시에서는 아니 딴 나라냐고 거기. 거기는 딴 나라지. 그래. 아니, 딴 나라 아닙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제 대구시고요. 야당이니까 네. 그 야당 시의회 의원이 내가 하는 정책을 검증한 이후에 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제 잠깐 이제 우리 이제 이낙연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바로 그런 거는 제가 뭐 문제가 있었는 것 같다, 불찰이다 얘기 바로 하니까 네. 그 꼴통 장재원 의원님께서 네네. 그런 품위, 인격, 뭐 하면 극찬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만약에 시장님이었으면 이진현 의원님 말 정말 제가 브리핑 할 때도 저 같으면 네네. 우리 그 이진현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놓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진현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해한 부분은 우리 이러니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 네. 본인의 가치, 대구시 전체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의 자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아니 근데 의원님 같은 분이 또 시장이 되면 또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밤샘 토론 갑니다. 한 명도 집에 가지 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열등감인가요? 근데 그 열등감의 대상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이 본인이 저쪽이랑 비교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어서 다 적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제가 단언컨대 네네.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그러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장님이나 네. 경기도지사님에 대해서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뜬금포를 날리셔서 마치 제가 대구시장은 비난하고 타 지역의 수장들만 에워싸고 좋아한다는 뭐 이런 식의 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는 대구시 의원인데 왜 다른 지역 그 수장들만 좋아하냐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더라니까요. 그분들은 서울 말씨를 쓰십니다.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네. 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좀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들은 느낌은 우리 이진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자기가 튀려고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냥
또 우리 쪽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착각하고 있는 게 권영진 잡는 뭐 빡센 누나다, 빡센 언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좀 대구 지역을 좀 놀리는 걸로 시작했는데 정말 대구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시고 그 생활에 이 일반 시민들의 생활 정치가 자리 잡게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의정 활동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네. 그래요. 예. 그게 우리 진영을 위하는 길이기도 네네. 하고 대구 시민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편견과 오해 이런 것들을 좀 걷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편견이요? 되게 부드럽지 않나요? 자, 부드러운 여자 그 빨리 20년 부드러운 거라고 해. 예 맞습니다. 부드럽다고 해. 네, 되게 자상하고 부드럽고 네. 예 맞습니다. 소심하기도 해서 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오죽하면 저렇게 얘기하겠냐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 네. 자, 그 오늘 이게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벌써 한 네. 시간인가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 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쨌든 간에 대구도 진정이 될 겁니다. 대구가 진정이 되고 나면 대구 쪽에서의 문제들을 사실은 좀 우리 쪽에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제일 속상한 건 이제 대구에 계시는 우리 이진현 의원님이나 뭐 또 우리 그 민주진영에 계시는 시민들이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대구 이외의 지역에 있는 민주 시민들은 저봐 대구들 대구 저거 되겠니? 그럼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대구 내에서는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또 욕을 먹고 제가 이제 선거 기간에 대구를 갔더니 그냥 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같은 편을 만났다라는 거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외국에서 한국인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열일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우리 진영 내에서도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게 좀 있어서 오늘은 약간은 좀 장난스럽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이유는 좀 부드럽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진영도 그렇고요. 우리 이진현 의원이 투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75년생 예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여성 시의원 뭐 비록 예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비록 남편을 노력하겠습니다. 강제 사육하고 있지만 뭐 애틋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봐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쁘려고 노력하는. 정은혜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뭐 인터뷰하는 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그 대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대구라는 그 곳에 대해서 뭐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일방적으로 그쪽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는 좀 그 대구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한테 인사도 해주시고 혹시 이제 여쭤보지 않아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못 하신 거 있으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네. 아니 분명히 대구는 변화의 바람이 저는 일고 있다고 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위기 대처 능력, 정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애써 정부가 아니라 질병본부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좀 받아 안는 노력들 좀 더 할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다음 대선, 그 다음 지방선거 이럴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출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변화의 바람에 함께 해주시고요. 저도 그 앞에 제가 좋은 떡대로 앞에 맞서서 잘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게 많지만 사실 이제 제가 뭐라고 뭐 서울까지 와서 이런 방송도 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 일꾼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뒷백으로 우리 정부가 더 잘 될 수 있게 미력하지만 그런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일꾼이 될 테니까요.
밥 잘 사주는 누나. 네. 네, 그 역할도 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댓글로 또 뭐 말씀 주시는 분들 중에 예쁘려고 노력하는 이진현 의원이라는 말에 그럴 줄 알았어. 불편하신 당할 줄 분들 알았어. 계시는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 예쁜 분이다라고 했다가 또 성희롱이다라고 좀 욕을 먹어갖고 예쁘시죠, 예쁘시다는 말씀을 하다가 움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비하하거나 그게 더 안 좋아. 예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놀리려고 했던 건 분명히 아니라는 두 번 말씀드리고요. 죽이네요. 네. 네. 자,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도 대구에서는 대구 MBC하고 이진현 의원 때문에 숨쉬고 산다라고 하는 댓글도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응원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비판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단 힘들 때는 서로 더 응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고요. 분명히 대구 시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이진현 의원이 부리부리한 눈매로 옷깃 세우고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감시하실 테니까요. 더 많은 선풀과 응원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보다리 100일회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